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20일 수요일 아침 8시 17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혼조하게 마감했습니다. 하락한 지수도 있고 상승한 지수도 있고 그렇죠. 색깔이 다채롭게 섞여 있는데요. 실질적인 분위기는 좋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그죠. 세계 증시의 대장은 미국 증시인데 미국의 대장 양대 지수들이 상승 마감을 크게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유럽 증시는 어제 급락하다가 많이 낙폭을 회복한 게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장 막판에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면은 분위기 자체는 긍정적이지 않나 혼조하게 마감했다라고 표현은 드리는데 분위기는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젯밤은 뭐 특별히 경제적인 그런 이슈는 없었는데요. 뭐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이 작용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뭐 나머지 특별한 재료는 눈에 띄는 게 없는데 이제 뭐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게 좀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 잔잔하게 영향을 미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래저래 어젯밤은 뭐 특별한 이슈는 없는 그냥 조용한 하루였다. 특별한 이슈는 없는데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제 시장에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어쨌든 단기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날이었다. 또 그리고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작용을 하면서 어떤 변화의 냄새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변화의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날이라고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이슈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젯밤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요. 좀 시간 순서대로 좀 보자면은 유로존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죠. 근데 보시다시피 전부 다 예상에 부합했기 때문에 이런 건 시장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중에 캐나다의 물가 지표가 미국 증시 개장하기 전에 캐나다의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금리가 정작 미국 증시가 문 열고 나서는 조금 좀 올라가긴 했었죠. 뭐 어쨌든 이런 이슈들이 있었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밤에는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나오긴 했었습니다. 여기 유럽 증시도 일제히 급락이라 되어 있죠. 제목 보시면요. 러시아 핵교리 개정의 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타격을 했다라고 해요. 그것 때문에 러시아에서 핵 교리를 개정했다라고 하는데 그 소식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이 유럽 증시, 미국 증시 장중에 주식 시장이 한번 쿵 흔들렸던 게 있습니다. 장중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금융시장은 이런 거는 지나가는 이슈야라고 생각하면서 낙폭을 다 회복을 했죠. 네. 미국 국채가 러시아 핵교리 개정의 급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가 좀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채권 시장에도 드디어 변화의 신호가 나타났죠. 달러화는 뭐 지정학적 리스크와 뭐 여러 가지 달러의 금리의 움직임 등을 보면서 뭐 관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외환 시장에도 어떤 변화의 신호가 좀 나타나긴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택 관련된 지표가 나왔는데 뭐 신규 주택 착공이 전월비에 비해서 전월비 3.1% 줄었다. 금리가 좀 떨어지는 그런 소식일 수 있습니다. 그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건데 그 캐나다 물가 지표와 같은 시간에 나온 요겁니다. 예. 이 지표는 좀 안정적이긴 했는데 캐나다 물가가 높아가지고 이 지표 주택 지표가 낮은 거는 별로 채권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죠. 예. 캐나다의 물가가 높았던 것이 채권 시장의 악재로 좀 작용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이따가 좀 더 자세한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SMCI인가 얘네가 상장 폐지 위기를 넘기고 주가가 폭등했다라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별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아닐 수 있는데 하여튼 어젯밤 분위기에는 뭐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시장은 반도체 관련된 거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죠. 다 본 것 같고요.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죠. 뉴욕 유가, 국제 유가는 러시아, 이란 등 재료 소화 속 널뛰기 했다. 그래서 상승 마감했다 이겁니다. 다른 거 없고, 네, 다 봤습니다. 캐나다 인플레이션 예상 웃돌며 2% 보기, 국채 금리 급반등 써 있죠. 지금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쭉 이슈들을 봤는데 이걸 이제 주식 시장이나 차트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어,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좀 볼까 합니다. 나스닥 30분봉입니다. 어제 제가 저녁 영상을 녹화했던 시간이 요 정도 시점이고요. 그리고 저녁 영상 녹화하고 나서 뭐 각종 지정학적 리스크다 어쩌다 저쩌다 하면서 팍팍 이게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중에 이게 왜 하락을 하지라고 생각하고 이게 왜 하락을 하지 하면서 고개가 약간 갸우뚱하긴 했는데 알고 보니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하락을 한 거였다. 근데 결과적으로 뭐다? 결과적으로 매수세가 더 강했다. 어젯밤에는 장중에 실질적으로 저가 매수세가 훅 들어오면서 이
지금 요렇게 하락이 나왔었잖아요. 이거를 극복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를 보여준 첫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머리 위에서 30분 봉인데 진한 오렌지색 선이 내려오고 있죠. 이게 이제 5일선입니다. 5일선이 급격하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뭐 약간의 이제 부침은 있을 수 있습니다. 들썩들썩은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일단 어떤 전환의 의지 정도는 봤기 때문에 뭐 앞으로 5일선 이런 거에 맞고 좀 밀릴 수는 있는데 밀리면 눌림시 매수 전략으로 스위치해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젯밤은 하락할 수도 있었는데 하락한 게 아니죠. 오히려 바닥을 확인했다. 단기 바닥을 확인한 겁니다. 단기 바닥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조정은 끝났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지던 조정은 끝나고 다시 상승을 시작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일단 눌림시 매수 전략으로 스위치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나스닥이 오른 거에는 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급락했던 어떤 저가 매수세 유입도 있고요.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스닥이 어젯밤에 단기 바닥을 확인하고 조정을 끝냈다 싶고요. 그러니까 눌림시 매수 전략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일봉을 보고 계신데요. 일봉상에서 보시면 이렇게 아래쪽에서 무슨 추세선 하나가 올라가는 게 있죠. 이 추세선에 아마 터치할 때까지,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 추세선이 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추세선이 어떤 상승의 목표치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당분간은 좋다 이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추세선은 여기 10월 중순에 23년 10월 중순에 만들어 놓은 저점과 대략적으로 뭐 24년 4월 혹은 5월 달에 만들어 놓은 이 저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추세선이 나오거든요. 이게 일단 문제입니다. 예, 네, 지금 이 추세선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그어 놓은 거고요. 여기서 일단은 어떤 단기적인 목표치를 달성을 하고 나면 다음번에 만약 좀 더 힘차게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밑에 있는 추세선이 밑에 추세선이 하나 더 있죠. 이 추세선을 따라서 요거를 따라서 이제 올라갈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증시는 조정을 끝냈다. 좀 긍정적일 수 있다 싶습니다. 지금 나스닥만 봤는데요. S&P도 마찬가지입니다. S&P도 어젯밤에 장 초반에 뭐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안전자산 선호 이런 걸로 인해서 주식이 푹푹 빠지다가 장 막판이 아니고 장중에 계속해서 회복을 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단기 바닥을 확인했구나라는 것을 똑같이 알 수가 있고요. 다만 얘도 5일선 이렇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들썩들썩은 할 수 있는데 눌림시 매수 전략으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S&P는 상승의 목표치가 더 많이 열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을 그어보면 상승 목표치가 저 위에 있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시간을 더 벌었죠. 그래서 상승 목표치가 더 높아진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저 추세선에 터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추세선에 터치 못할 수도 있지만 일단 목표치는 거기까지 일단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 증시는 강하다 요런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러셀 지수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 쫙 봤고요. 참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어젯밤은 빅테크가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에 올랐다. 엔비디아가 4몇 프로 올랐다. 상승 종목수가 많았다. 장 초반에 지정학적 리스크로 급락 출발하니까 다 저가 매수세로 되돌렸다. 이렇게 해서 단기 바닥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슈퍼마이크로가 그거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그 회계 부정 이슈를 극복하고 상장 폐지 안 한다라고 하니까 30% 급등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뭐 이런 모습들입니다. 쭉 다 살펴봤고요. 어제 밤에 그 채권 시장에도 좀 변화가 나타났다라 말씀드렸죠. 어젯밤에 채권 시장에 이게 경제적인 이유로 채권 시장에 변화가 나타날 줄 알았는데 지정학적 리스크를 핑계로 대더라고요. 어젯밤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그죠. 제가 영상 녹화했을 때가 이 정도쯤 시점이고 영상 녹화 끝나자마자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했죠. 채권의 매수세가 확 몰렸죠. 전 이거 왜 그런지 몰랐는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때문에 이게 채권 시장으로 돈이 쏠린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젯밤 장중에는 이제 실제로 보시면은요 움직임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물론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은 대략적으로 좀 보시자면은 뭐 이런 그림입니다. 거의 지금 시간대는 이렇게 같이 거의 시간대는 같게 맞춰 놓은 거고요.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되면 시간대가 거의 맞네요.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왔기 때문에 채권과 주식이 잠시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반대로요. 이렇게 채권이 쭉 올라가는 사이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채권이 쭉 올라가는 사이에 나스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떨어졌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대략적으로 이 정도 시점입니다. 하여튼 여기 언저리에서 캐나다 물가 지표가 높게 발표가 됐어요. 예상을 상회하니까 안전자산 선호라고 하면서 금리가 쭉 떨어지다, 채권의 매수세가 쑥 몰리다가 캐나다 물가 지표 발표되고 나서부터 채권을 좀 팔자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채권을 팔면서 다시 주식이 올라오는 이런 흐름이 나타났죠. 그래서 사실 어젯밤에 실질적인 흐름은 안전자산 선호로 인해서 주식과 채권이 서로 따로 갈 길을 간 겁니다. 장중에는요. 사실 조금 자세히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서로 다른 길을 갔습니다만은 실질적인 의미는 그게 아니죠. 안전자산 선호로 인해서 채권에 돈이 쏠리면서 금리가 안정이 되면서 주식시장도 결과적으로는 환호한, 주식시장도 고금리 부담을 어느 정도 떨쳐낸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실질적으로는 그게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고금리 우려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좀 부담을 느껴서 빌빌빌빌 했었는데, 금리가 안정이 되면서 주식시장도 같이 회복을 하니까 주식과 채권이 지금 현재 같이 동행하고 있구나, 같이 함께 손잡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주식의 방향성과 채권의 방향성이 지금은 현재 일치하는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어젯밤에는 이제 안전자산 선호라는 이슈가, 전쟁 이슈가 터져버렸기 때문에 이 잠시 움직임이 좀 서로 달랐을 수는 있으나 이거는 잠시 지나가는 일인 것 같고, 일단은 그죠, 고금리 부담 뭐 이런 게 주식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과 채권이 일단 같이 손잡고 가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드려봤고, 어젯밤에 그래서 어쨌든 그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고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일단 채권에 매수세가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랫동안 굉장히 하락이 둔화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는데 드디어 이 진한 오렌지색 선 요거를 이제 일단 안착을 하는 모습이 나왔고, 어젯밤은 여긴 이세 여기 뭐 초록색 선 같은 게 하나 내려오고 있죠. 이게 일봉에서 21선입니다. 오래간만에 21선을 터치한 그런 역사적인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일단은 21선 터치했으니 좀 밀릴 수는 있습니다. 마침 터치하는 순간에 캐나다 물가 지표도 발표가 되긴 했고, 그래서 일단 채권에 약간 조정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상승 전환할 생각이 있는 걸로 보고 이제부터는 눌림시 매수 전략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권 투자자분들 이제는 뭐 채권을 좀 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이제 이제부터는 채권을 살 수 있는 그런 신호가 등장했다라고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그 채권을 사서 지금은 대박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일 수 있다고요.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공화당까지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면서 어떤 금리에 대한 그런 전망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리에 대한 전망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전처럼 야, 금리 인하기에는 무조건 채권 투자하면 초대박 난다, 앞으로 채권은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가진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너무 희망적으로 보기만은 좀 어려워졌습니다. 대략적으로 아유 그래, 금리 지가 움직여봐야 박스권일 거야, 뭐 대략적으로 좀 요런 좀 소박한 전망을 가지는 게 일단은 맞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요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어젯밤 하여튼 채권 시장의 변화가 나타났다, 요거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외환 시장에도 변화가 좀 나타난 거죠. 이거는 유로화 보고 계십니다. 유로화 30분봉 보고 계신데, 뭐 장중에 안전자산 선호 이러면서 전쟁 때문에 한번 유로화가 쿵 하고 박살이 나긴 했었으나 결과적으로 다시 회복을 했죠. 눌림시 매수 전략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유로화는 이 정도 했으면 눌림시 매수 전략, 상승 전환으로 의지가 있는 거로 보고 눌림시 매수 전략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눌림시 매수의 찬스도 왔었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로화도 이쯤 되면 상승으로 전환, 본격적으로 어떤 달러화는 이제 약세로 좀 전환될 생각이 있나 보다 싶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어떤 다 신호들을 본 거죠. 그죠? 주식의 조정이 좀 끝나간다, 주식 조정이 일단 마무리, 그리고 그 채권의 하락도 좀 마무리가 좀 되는 듯한 뭐 그런 모습, 또 그리고 이 외환 시장에서도 강달러의 어떤 전환, 뭐 이런 신호, 이런 신호들이 일제히 나타났습니다. 뭐 물론 어떤 경제적인 이슈가 아니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한몫을 한 것 같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뭐 이유가 중요하겠습니까? 일단은 트럼프 트레이딩으로 인한 고금리 강달러가 외환 시장과 채권 시장에 어느 정도 좀 반영되기도 한 시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이쯤이면 슬슬 얘네가 이제 고금리 강달러가 조금 어느 정도 좀 이제 전환될 만 했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많이 해먹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슬슬 변화의 신호가 어젯밤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변화의 신호가 주식시장에도
작용을 했다. 그래서 주식도 이제 좀 올라가려고 할 수 있다. 뭐 요겁니다. 다만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지금은 말씀드리는 게 차별화입니다.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못 가는 친구들, 소외되는 친구들은 끊임없이 소외될 겁니다. 잘 가는 친구들 위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한국은 이제 이 나홀로 워낙 급락폭락을 많이 해서 워낙 강하게 빠졌었죠. 그래서 남들과 타이밍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뭐 야 미국 증시가 1% 올랐다. 한국도 이제 부푼 꿈을 안고 이제 급등한다. 오늘 급등하는 날이다.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뚜껑 열어봐야 되긴 되는데 일단 오늘 한국 증시가 상승 출발할 것은 맞긴 맞는데요. 어쨌든 어젯밤 상승한 건 미국 증시인 거고요. 또 어쨌든 한국은 뚜껑 열어봐야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살짝 경계는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남들보다 먼저 빠지고 남들보다 반등도 한 발자국 빨랐거든요. 그래서 막상 어젯밤에 이제 미국 주식이 올랐잖아요. 이게 어쩌면 이미 선반영돼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생각보다 조금 서운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강한 건 코스피가 강하고 삼성전자가 강하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일단 눌림시 매수 전략 빠지면은 계속해서 매수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은 조금 이제 좀 약했었죠. 코스닥은 약했었는데 어쨌든 얘네들도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서 약간 위기의 순간이었는데 어젯밤 미국 증시가 강했으니까 그래도 좀 긍정적인 영향 받을 수 있겠거니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한국 증시에서도 먼저 움직였던 친구들이 코스피, 삼성전자고 코스닥은 좀 한 발자국 늦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야 어제 한국 증시가 올랐던 건 미국 증시가 상승할 건 미리 선반영한 거야라는 인식이 나타나면 오늘 생각보다 코스피 삼성전자가 한번 출렁 쉬어가면서 코스닥이 또 올라갈 수도 있고 하여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건 뚜껑 열어봐야 되긴 하는데 제가 어쨌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지금 말씀을 드린 거는 야 미국이 올랐으니까 이제 한국 증시 오늘 초대박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지 무작정 이제 그런 생각은 이제 좀 넣어두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먼저 올랐다고요. 한국은 남들보다 먼저 빠지고 조금 먼저 올랐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죠? 미국 차별화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주식으로 돈이 다시 쏠려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어제 미국 주식이 올랐다라는 거는 그렇다면 한국 주식 또 다시 또 소외될 수 있어요. 그것도 한국에서 많이 올랐던 친구들은 또 소외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너무 흥분하지 말자. 어젯밤 어젯밤 미국이 올랐으니까 초대박이다. 이런 생각은 좀 지양하시고 언제나 냉정하게 좀 시장을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 어쨌든 미국 주식이 이렇게 올랐으니까 한국 주식에서 갑자기 한국 주식 시장이 이제 폭락하거나 그럴 일은 최소한 좀 없겠죠. 그죠? 그냥 그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이제 달러가 좀 약세를 보이니까 원자재들이 일제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구리 가격, 이거 구리도 이 정도면 상승 전환으로서의 신호가 나왔다라고 보고 이제부터 눌림시 매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눌림시 매수를 이제 이런 자리에서 좀 해볼 수 있었지 않나 싶은데 아무튼 뭐 지금부터 해도 늦지는 않죠. 눌림시 매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제히 단기 바닥을 만들었다 이거고요. 국제유가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일찌감치 눌림시 매수 가능하다는 말씀드렸고 눌림시 매수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뭐냐면은 국제유가 말씀드렸다시피 65달러가 박스권 상단과 하단을 구분짓는 큰 어떤 기준점이라 말씀드렸는데 65달러 자리까지 붕괴시킬 게 아니죠. 아직 조금은 시간이 있다고요. 그죠? 국제유가도 조금은 좀 더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다. 위험 자산들이 지금 당장 죽겠다는 건 아니다. 어젯밤에 일단 이런 모습들을 본 것 같습니다. 금값도 어젯밤 달러 약세로 인해서 조금 올라오고 있긴 한데 머리 위에 좀 무거운 좀 저항이 지나가긴 하네요. 일단 하여튼 잘 올라가고 있다. 다시 달러 약세로 인해 잘 올라가고 있다. 이런 점들을 쭉쭉쭉 체크를 했습니다. 요거 변동성 지수를 잠깐 몇 가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변동성 지수는 어젯밤에 좀 상승 마감하긴 했으나 근데 전반적으로 일단 좀 안정이 돼가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변동성 지수 추종하는 ETF입니다. 요거는요. 지금까지 저와 많이 봐오시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보시자면은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변동성이 급등하면서 확 안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낙폭 과대로 인해서 살짝 반등이 좀 나타난 거고 지금의 모습은 뭐냐면은 여기 121선이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이 121선을 못 넘어가는 지금 이런 반등을 좀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어젯밤 상승 마감을 했지만 이렇게 아래쪽으로 떨어졌다가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N자, 어떤 하락 N자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아직 약간의 경계는 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얘가 쉽게 앞으로 안 죽을 수는 있긴 있어요. N자로 무조건 목표치를 못 잡을 수도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변동성 자체가 좀 커서 들썩들썩 하잖아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N자로 그렇게 얘가 이렇게 하락 N자로 그렇게 쉽게 죽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좀 일단 어느 정도 저항은 확인하는 모습이니 당분간은 안정적일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내용 정도 살펴봤고요. 엔비디아가 막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죠? 엔비디아 4점 몇 프로 올라가면서 얘도 단기 바닥 만들었다라고 봐야죠. 엔비디아는 뭐 별로 많이 위기였던 적이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많이 훼손됐던 적이 없어요. 여기가 지난번 역사적 고점 자리로서 지지선이었죠. 지지선 붕괴시킨 적도 없고 어젯밤 탄력적으로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상승의 목표치가 어디에 있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쭉쭉쭉 추세선들이 올라오고 있고 대략적으로 이런 선들까지 그래서 상승의 목표치가 지금 뭐 거의 뭐 앞으로 8% 10%이 정도는 더 남아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실적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라도 어젯밤에 미국 증시가 하락 출발했는데 엔비디아는 시작부터 한 1, 2% 상승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빠지기는 어려웠겠죠. 하여튼 그래서 분위기가 좋다. 근데 뭐 그 와중에 좀 약한 친구들도 좀 있긴 있습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건 좀 불안불안합니다. 뭐 그렇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얘도 시장 분위기 자체가 좋으니 당장 급사하기는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조금 약한 친구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친구들은 뭐 여전히 강하긴 강합니다. 아이고 잘못 쳤네요. 어쩐지 이상하더라. 애플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강합니다. 중요한 자리에 와 있는데 뭐 기간 조정으로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되는 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하여튼 전반적으로 내용들 봤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뭐 보시다시피 그렇게 큰 위기는 없습니다. 이렇게 추세선들이 이렇게 아래쪽에서 올라오고 있고 추세선 하단에 터치도 안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급사할 일은 없어 보인다 싶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좋은 모습이고 나스닥도 뭐 잘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특별히 뭐 이상한 건 없다. 다 체크를 했고요. 달러 인덱스 그죠? 달러 인덱스는 이제 어젯밤부터 해서 이제 달러가 좀 약세로 좀 전환이 좀 되는 것 같긴 하다고요. 재확인까지 했으니까 이제는 좀 탄력적인 좀 달러의 안정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겠냐 싶습니다. 역시 107이 고점이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확인을 했으니까 그래 당분간 달러가 박스권을 돌파한 척하고 대폭등이 아니고 당분간은 여기 박스권에서 좀 움직일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는 게 맞겠죠. 그렇다면 다른 나라 환율들도 다 비슷할 겁니다. 그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좀 당분간 좀 안정이 될 수 있을 거고 당분간 안정이 되는데 원달러 환율은 구조가 어떻게 되죠? 대충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야 이제 달러가 안정되니까 이제 훅 죽을 거야 이건 아니고 요 안에서 출렁출렁하면서 요렇게 올라갈 거라는 거죠. 지금 박스권 상단이니까 이런 식으로 내려오더라도 이 정도까지밖에 못 내려오겠죠. 아무튼 앞으로 환율은 조금 그래도 안정될 수 있겠다. 뭐 일단 요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지금 금융시장이 벌써 돌아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뭐 지금까지 경험상은 그렇습니다. 뚜껑 열어봐야 되긴 하는데, 근데 이제 실적 발표 중요한 이벤트 발표되기 전에 벌써 금융시장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방향을 틀었다면은 정보가 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엔비디아 실적을 미리 열어본 세력들이 엔비디아 실적 괜찮으니까 실적 발표 이후에 주식시장 좋겠구나라는 걸 예상하고 미리 다 좋은 쪽으로 베팅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미리 이렇게 움직였다면은 뭐 실적 볼 것도 없이 그 이후에는 뭐 더 올라갈 수 있다. 계속 주식시장이 긍정적으로 금융시장이 또 금리나 기대감 뭐 또 이런 걸 살리면서 또 뭐 인플레이션이 좀 괜찮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살리면서 채권시장, 외환시장, 강달러 고금리 좀 어느 정도 해소하면서 주식시장 강세로 계속해서 가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일단 좀 하고 있습니다. 다 본 것 같고요. 뭐 유럽 증시는 어젯밤에 정말 장중에 좀 위험하긴 했습니다. 왜 빠지는지 저도 사실 잘 몰랐는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이었더라고요. 훅 빠졌으나 결과적으로 종가상에서 지켜야 될 자리는 다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당장 뭐 죽을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다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한국 증시 이제 잠시 후 개장할 건데 아무튼 그 미국 증시가 상승했으니 일단 상승 출발할 예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잘 보시긴 하셔야 되는데 코스피는 오늘 뭘 해야 되냐면요. 오늘 머리 위에 11선이 지나갑니다. 초록색 선 같은 거 코스피 5분봉 보고 계시고요. 5분봉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 선이 일봉에서 10일에 일봉의 11선에 해당합니다. 이거 물론 이제 긍정적으로 출발하긴 할 건데 그건 대보자고요. 그죠? 길고 짧은 거 그건 대보자고요. 11선을 안착을 해야 이제 다음번에 21선 여기까지 그래야 여기까지 상승 목표치가 열릴 수 있습니다. 오늘 미국이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11선 못 넘어가면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쏟아지면서 쿵하면서 조금 쏟아질 수 있습니다. 쿵하면서 쏟아지면 눌림시 매수 전략이다. 눌림시 매수 대응이다 이거고요. 만약에 오늘 만약에 오늘 코스피가 11선을 못 넘고 쿵하면서 한번 좀 조정이 여기서 나오면은 상대적으로 보면 코스닥에 좀 기회가 있을 수 있겠죠. 코스닥이 그럼 이런 식으로 조금 좀 반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코스닥은 지금 크게 출렁출렁하고 있는데 코스닥이 만약 여기서 상승을 한다라면 대략적으로 오늘 여기 11선 이게 이제 11선에 해당합니다. 일봉에서 30분봉 보고 계시고요. 이 정도까지는 뭐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 일단 해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내용들 보시면요. 그 코스닥은 1150짜리가 중요하다라 말씀드렸죠. 그죠? 1150짜리가 큰 코스닥 만년 박스권 코스닥의 박스권의 하단 자리, 어떤 상단 박스권과 하단 박스권을 구분짓는 자리가 1150이라고 강조 말씀드리고 있죠. 이 1150짜리를 당장 깰 생각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국제유가가 65달러를 지키는 것처럼 코스닥도 여기 당장 붕괴를 시킬 생각은 없을 것 같으니 그렇다면 어쨌든 이쪽 부분에서 바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조심스럽게 일단 뭐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뭐 특별한 거 없고 삼성전자도 여러분들 그럼 같습니다. 그죠? 코스피는 아까 머리 위에 11선이 지나간다라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는 21선이 지나갑니다. 오늘 21선을 넘어가야 가는 겁니다. 못 넘어가면 오늘 삼성전자는 저기 미국 증시가 올랐다고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고 21선을 넘을지 안 넘을지 봐야 되는 거고요. 오늘도 안착 못하면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거는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는 일단 건전한 눌림, 조정으로 봐야 되겠죠. 눌림시 매수 전략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